안녕하세요. 건강을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건강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니 해도 운동일 텐데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특히 공복에 걷기를 하면 운동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복 걷기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보다 더 건강한 삶을 만들고 싶다면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공복에 걷기를 하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공복에 걷기를 하면 조금 더 다이어트에 특히 이제 지방 분해하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걷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탄수화물 또는 먹은 음식물을 이제 소화시키고 특히 이제 혈액 중에 이제 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제2형 당뇨병이나 당뇨, 전조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식후에 이제 걷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다른 질환이 없고 다이어트 때문에 걷기를 한다. 그 다음에 복부 지방이나 체중 관리를 위해서 걷기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 후에 걷는 것보다는 아침에 공복 시 또는 식사하고 소화가 많이 된 다음에 배가 출출한 느낌이 들 때 이렇게 걷기를 하면 조금 더 다이어트에 또 지방 분해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귀가 더 솔깃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공복 걷기는 얼마나 걸어야 될까요? 예, 일단 자신의 체력이나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 좀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예, 그렇지만 내가 요즘 좀 몸이 약해진다. 예, 그 다음에 지병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조절을 하시고 특히 이제 50 이상인 경우에는 걷기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우 피곤하다 이러면 운동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 50세 전의 경우에는 운동을 끝나고 나서 약간 피곤할 정도로 하시는 게 자신의 이제 체력을 올리는데 또 다이어트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걷기 운동 시간을 또 권장해 주신 것들이 달랐으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걷기뿐만 아니라 운동도 공복 상태에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공복의 운동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은 어떤 분이 건강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돌연사의 주범, 부정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정맥은 심장이 나빠지며 몸에 나타나는 신호라고 하는데요.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우리 심장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뛰는지 궁금해요. 예, 이제 분당으로 계산을 하면 좋은데요. 예,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 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피를 먹어서 카페인이 들어가 있거나 우리가 빨리 걷거나 예, 그 다음에 날씨가 좀 더워지거나 추워지는 데에 따라서 이 맥박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 맥박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꼭 항상 뭐 72회다, 82회다 이 상황이 아니라 60에서 100회 정도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또 혈압을 체크를 일반적으로 하실 때 맥박수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항상 혈압과 함께 자신의 맥박수가 보통 뭐 70대다, 80대다, 90대다 이런 기준점을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부정맥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 일단 그 심장의 박동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이제 동방결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예, 맥박이 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맥박 수가 60에서 100회 정도 있는데요. 예, 이 50회 이하로 너무 느려지거나 또 너무 빨라지거나 또는 이 맥박수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또 일반인들이 맥박을 볼 때 제가 1분에
50회를 세는 동안에 한 번도 쉬면 안 되는데 한 3번 쉬었다가 뛰었다가 한 번 쉬고 또 10번 뛰었다가 한 번 쉬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 그래서 맥박이라는 것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뛰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빨라지고 느려지고 중간에 한 번을 쉬든 뭐 10번을 쉬고 중간에 한 번 쉬든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통틀어서 부정맥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해지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사님, 부정맥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생을 마칠 때까지 하루도 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맥의 원인은 크게 7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의 선천적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담배나 술, 또 카페인, 특히 요즘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요. 커피를 뭐 오후에 마신다든지 좀 많이 마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신이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맥박을 보면 카페인이 좀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맥박수가 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에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심근병증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또 심장 박동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비만입니다. 비만은 우리 몸의 무게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 체중의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선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는데 체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풍선이 계속해서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선이 커지면 심장에서 조금 더 멀리까지 혈액을 품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이제 힘이 들어지고 심장에 병이 생기면서 부정맥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왜 부정맥에 영향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심장은 우리 가슴에 폐가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 안쪽에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넓힐 때 그 다음에 심장도 같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가슴을 움츠리게 되면 심장의 공간이 폐에 눌리기 때문에 확장되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심장에서는 혈액을 펌프질을 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산소입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심장에도 무리가 오면서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령입니다. 어찌되었든 나이가 높아가면서 이 심장의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요. 특히 동의보감이나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 제가 이제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가 60이 넘어갔다. 그러면서 현재 나이가 본인의 나이가 73이다. 이런 경우에는 간장과 쓸개, 그 다음에 이제 심장과 소장의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때는 부정맥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70 이상이다, 60 이상이다 항상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서 심장이 상하는 경우 심장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인데요. 근심 걱정이나 생각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뭡니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순간적으로 한숨을 쉬게 되는 거잖아요. 한숨을 후 하고 내뱉는 경우인데 이게 바로 심장에서 맥의 흐름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한숨을 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숨을 쉬는 뭐 아이들이든지 일반인들이든지 물어보면 뭔가 걱정거리가 있냐, 뭐 스트레스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장은 마음, 감정
이 스트레스와 아주 연관이 깊고 결국은 부정맥의 큰 원인이 된다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장의 선천적인 이상으로 부정맥이 생기기도 하지만 후천적인 습관인 담배와 커피, 술도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라고 결코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맥과 달리 심장 박동이 또 너무 느리면 서맥이라고도 하는데요. 박사님, 부정맥과 서맥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부정맥은 일반적으로 이제 맥박수가 1분에 60에서 100회인데 이게 이제 너무 느려지거나 그래서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너무 빨라지는 경우 100 이상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중간에 한 번씩 쉰다든지 3번 쉬고 또는 5번 쉬고 중간에 한 번 쉬고 이런 경우를 부정맥이라고 하고 서맥은 맥박을 1분 동안에 재는데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서맥이라고 하고 100회 이상인 경우를 빈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정맥은 이렇게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정맥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은 자기 자신이 맥을 짚어보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이건 뭐 한의사 선생님들만 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제 여기 손목 안쪽에 요골동맥인데 거기에 보면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가슴에 대도 됩니다. 예, 가슴에 대도 이게 똑딱똑딱 이렇게 뛰기 때문에요. 항상 1분에 몇 번을 뛰는가를 체크를 해 보시고 1분에 뛰는 동안에 한 번도 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이라도 쉬는 경우에는 이제 부정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커피를 좀 먹었거나 그 다음에 또 음식을 과하게 먹었거나 또는 변비가 있거나 소화장애가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 맥박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일 이상 아침에 또는 저녁 때 같은 시간에 재었는데 1분 동안에 맥박이 한 번이라도 쉰다. 50번이나 100번 이상 뛰는 것은 우리가 혈압계를 재면 됩니다. 그래서 100번 이상 계속해서 5일 이상 나타난다. 50 이하로 떨어진다. 또는 그런데 이 부정맥 중간에 쉬는 것은 혈압계로 체크하지 않고 자신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중간에 쉬는지 안 쉬는지를 꼭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5일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경우 그렇지 않고 나이가 60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심장 초음파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검진하는 거에 의해서 진찰을 받고 부정맥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먼저 자신이 항상 맥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혈압계를 재면서도 내 맥박수가 몇 동인지를 꼭 확인하면서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맥을 짚어보고 한 번이라도 맥이 쉬는 부정맥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 부정맥은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일단 원인이 7가지이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심장에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한방은 허증과 이제 실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어떤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심장에 실질적으로 질환이 있기 때문에 허실에 따라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담배나 술, 카페인. 결국 담배는 일단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담배에 대한 좀 더 치명적이고 술은 간장이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은 자신이 알죠. 카페인을 먹었을 때 섭취를 했을 때 잠이 안 온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뭔가 손이 좀 떨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러한 증상이 마시고 싶은 경우에는 나타나기 전까지 연하게 이렇게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고 담배는 금연하는 게 제일 좋겠고
음주는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한 모금만 하면 또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숨 차오르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술하고 안 맞기 때문에요. 아예 한 모금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진료하다가 보면 자신이 술을 3일 정도 한 2잔씩만 이렇게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서 가서 검사했는데 간 수치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매일 먹는데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간 수치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것처럼 민감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좀 둔감한 경우가 있는데, 민감한지 둔감한지를 잘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이나 이제 고혈압 이러한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질환에 따른 관리와 치료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네 번째는 비만입니다. 그래서 비만인 경우에는 항상 내가 과식을 하는지, 그런데 과식이라는 기준점은 상대방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과식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끼는 요즘 시대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또 약을 먹기 위해서 하루에 식사를 3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맥을 보면 오른쪽 맥이 성하면서 복부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식사를 3끼 하는지. 그러면 이제 약을 먹기 위해서 3끼를 하신다고 하고 또 규칙적으로 먹기 위해서 식사를 3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 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묻습니다. 식사 때 배가 고프세요? 그러면 그냥 때 돼서 이렇게 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우리가 밥 먹고 뭐 휴가 때 놀아도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뭐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지 때 돼서 밥 달라고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새끼를 규칙적으로 먹는데도 뭐 배가 고프다 또 몸무게가 정상 몸무게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식사를 3끼 먹는데 내가 음식을 많이 안 먹는데도 뭔가 체중이 좀 늘어나고 복부가 자꾸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식사량을 최대한 적게 하시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과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는지 대변이 잘 나가는지 특히 소화가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음식물에 먹은 찌꺼기라든지 불순물들이 한방에서 식적이나 담음이나 어혈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득 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특징은 먹지 않는데 자꾸 살이 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제가 물어보면 변비가 있느냐, 변이 시원치 않냐 그러면 7, 80%는 변비가 나타나고 한 2, 30%는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의 개념을 몸무게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 몸의 상태에서 느끼는 상황을 같이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은 비만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이제 폐활량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폐는 가슴 안쪽에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이 드시고 저도 기운이 없고 그러면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앉아서 어렸을 때 밥 먹을 때도 가슴을 이렇게 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슴을 펴는 운동을 같이 해주시고 자신의 폐활량도 검사를 하면서 수면 무호흡증이나 자는 중에 코를 곤다. 그러면 폐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원인에 의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피 쪽에 영양분 공급이 안 되면서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는 고령입니다.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면 심장이 약해지고 70이 되면 더 약해지고 80이 되면 그래서 60에서 멀수록 고령이 들수록 내 심장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항상 자신의
맥박이라든지 맥박수, 부정맥이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때는 특히 항상 심장을 보호하는 치료를 한의원에서 침치료라든지 이제 뜸치료라든지,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아도 항상 70이 됐다 그러면 심장을 보호하는 약, 60이 됐다 그러면 간장과 심장을 보호하는 약을 같이 넣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근심, 걱정, 이제 생각이 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선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제가 이때 비교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제 근심, 걱정도 많고 생각이 많고, 이러면서 이제 부정맥이 올 수가 있고, 또 하나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남성분들 중에도 여성분들처럼 꼼꼼하고 완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당연히 이제 근심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집안에 근심 걱정이 있어도 남편은 코 골면서 잘 자고, 여성분은 잠을 못 자고. 그런데 또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반대인 집안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냥 여성분들은 잘 자고, 또 남성분은 조마조마해서 잠도 잘 못 자고 꿈도 많이 꾸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자신이 근심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이런 체질에 따라서는 이제 체질 관리하는 체질 치료를 하면서 부정맥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방에서는 다양한 원인에 따른 부정맥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부정맥과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심장이 약하고 나이가 현재 60세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연자육과 감초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평소에 근심이나 걱정, 생각이 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향부자와 원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까지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그러면은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키는 165고요. 네, 체중은 80kg 이짝저짝 나가요. 네.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8세요. 88세,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 불면증이 심하고요. 네, 그리고 변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명증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제일 심해요, 지금. 이 세 가지가 제일 불편하세요? 예, 이명증은 어느 쪽 귀에서 소리가 더 나십니까? 오른쪽이 더 나고요. 네, 좌측은 좀 덜해요. 네. 현재 이 불면증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네. 변비는 언제부터 그러세요? 변비도 지금 오래되고요. 네.
요즘 대변은 며칠에 한 번 보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본대요. 잘 안 와요. 멀 때는 또 설사도 하고요. 네.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그대로 되기는 된데 소화도 잘 안 된 것 같고 못 먹으면 배가 부르고 네. 그리고 밥맛도 없고 그러네요. 네. 아버님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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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약 복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혈압약도 먹고 고지혈증약, 전이성약, 변비약도 먹고 또 이장약도 먹고 여러 가지 먹은 게 예. 지금 다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그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예, 무슨 수술 받으셨습니까? 일에다가 경비에서 떨어져 갖고 척추가 깨졌다고요. 네. 그래갖고 옆구리 갈비 째갖고 수술했어요. 네. 그런데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는 게 피고 되려면 수술하라고 해서 했더니 지금 마찬가지네요. 네. 아, 요즘도 허리는 계속 이제 구부리고 다니시고요. 예, 예. 예. 다리는 저리거나 아픈 증상은 없습니까? 다리 있어요. 왼쪽 다리가 더 심하고요. 예. 고관절 있는 데가 아프고 그래요. 예. 지금 몸무게가 1년 전보다 몸무게는 어떠세요? 더 늘어나신 거예요? 비슷하세요? 늘어나도 않고 그대로 이짝저짝 80kg 이짝저짝 나가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병원에서 변비약을 처방 받는데도 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신다는 거죠? 예,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연세가 들어가면서 장이 차가워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복부가 비만할 텐데 배를 만지면 배가 약간 그러니까 손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가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들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변이 예. 나가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연세가 이제 88세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심장도 약해지고 이제 원기도 떨어지면서 귀가 뇌 안에 들어있는데 이 뇌 쪽으로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하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불면증은 이렇게 처음에 잠이 잘 들지 않으세요? 중간에 바로 깨세요. 처음에 잠이 잘 안 와요. 예. 꿈도 좀 꾸시나요? 예, 꿈도 많이 꾸어요.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예. 창출. 창출. 예. 창출 적으셨어요? 예. 예. 그 다음에 귤피. 귤피. 예. 귤 껍질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창출, 예, 8g. 예. 예. 그 다음에 귤피 6g. 예. 예. 그 다음에 지실 4g. 지실이요? 예, 예, 탱자입니다. 탱자 열매입니다. 예, 예. 지실. 예, 4g.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2g. 예. 예, 향부자 4g. 예. 예, 다 적으셨죠? 예, 그걸 예, 예. 물을 1800cc 넣으세요. 예. 예, 1800cc 넣고 종이컵 한 잔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오후에 5시쯤 한 잔 더 드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좀 꾸준하게 이렇게 먼저 3개월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불면증과 변비, 이명증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변비 해결을 위해서는 복부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부를 따뜻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부를 따뜻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복부 안쪽에 바로 이제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흥행결절,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맹장을 체크하는 오른쪽 배꼽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상행결장, 그래서 배꼽을 감싸고 위로, 그 다음에 흥행결장, 또 하행결장, 그래서 겉부분에 장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소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원기도 떨어지고 심장의 이제 박동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악순환의 꼴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장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의 원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이 늘면 안 되고 또 체중이 는다는 것은 풍선의 부피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방이 3개인 것보다 방이 2개 있는 게 관리하기도 편하고, 방이 하나 있으면 연세가 들어갈수록 화장실이고 내가 식탁이고 가기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체중이 더 늘어나게 되면 심장이 더 힘들어지고 다른 오장육부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세포도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 피부 쪽으로 장 쪽으로 영양 공급을 잘 못하면서 피부도 차가워지고 장도 차가워지면서 이런 경우의 특징이 이제 변비약을 먹는데 약의 효과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약을 먹을 때는 조금 좋아졌다가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이게 결국 이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심장을 보강을 하고 복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따뜻하다는 것은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운동을 한다 또는 달리기를 한다, 어떤 일을 한다 이랬을 때 예열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체중 관리가 중요하고, 자신의 복부가 만졌을 때 자신의 이 피부가, 손바닥 피부는 좀 따뜻한데 배를 만졌을 때 좀 시원한 느낌, 차가운 느낌이 적으면 괜찮고, 어떤 분들은 배를 댔는데 생각보다 많이 차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복부와 피부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받고 심장을 보하는 치료를 받아 주어야 이 대변이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비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온찜질을 통해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거나 SNS로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기장입니다. 쌀과 보리, 조, 콩, 기장, 이렇게 5곡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귀중한 식재료죠. 한방에서는 약재료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박사님, 동의보감에는 어떤 식재료로 소개되어 있나요? 기장, 그래서 한문으로 출미라는 용어로 적고 있습니다.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은 달면서 독은 없습니다. 특히 대장의 연동 운동을 좋게 하고, 이제 우리가 옷딱을 먹는다, 옷을 만져가지고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 또는 피부에 이제 부스럼이 잘 생기고 피부가 화끈화끈하면서 이런 아토피 질환이 있을 때도 이 기장이 아주 도움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장의 기운을 좀 막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풍을 동하게 하기 때문에요. 매일 장기적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장은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기장쌀은 이 소화를 돕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식이섬유, 인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요. 예, 소화 기능을 돕고 또 대장의 연동 운동을 튼튼하게 해서 변비가 있는 질환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화를 돕는 기장은 설사를 다스리고 속을 보하는 효과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장에는 설사하기 때문에요. 뭔가 이렇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탄닌 성분이 있습니다. 탄닌 성분이 있고 장의 연동 운동을 잘 해주기 때문에요. 소화 기능을 좋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 기침이 있을 때 기장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기장이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기장에 이제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증 작용이 있고 또 하나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폐와 이제 기관지의 기침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동의보감이나 특히 본초 강목인 본초서에서는요, 이 기장은 특히 폐의 건강을 돕는 음식이라고 적고 있어서요. 평소에 이제 기침을 한다든지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축농증이라든지 기관지 천식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폐 건강을 돕는 기장은 또 상처 재생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분 때문인가요? 폴리페놀 바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건조한 피부가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97.3%의 이제 높은 염증 억제 활성도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상처 재생에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 기장. 그렇다면 기장 섭취에 주의해야 할 체질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장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노약자나 또 소음인, 태음인 체질,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요, 뭐 어쩌다 한번 기장살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꼭 전문 한의사와 상담 후 이렇게 복용을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기장에는 고질소가 함유되어 있어서요. 평소에 이제 갑상선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이제 복용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 밥상, 오늘은 기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장으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 방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편하게 전화주세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본인 네. 상담이실까요? 아니, 딸이에요. 아, 네. 상담 받으실 분의 그럼 연세와 또 키, 몸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2이고요. 네. 키는 160, 몸무게는 52.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과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기 다름이 아니고 딸이요. 예, 한 중고등학교 때 생리가 불순하긴 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예, 그 스트레스 많이 받은 뒤로 예, 생리가 잠깐 끊겼다가 이제 에, 직장이 너무 또 힘들으니까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그만두고 네, 이제 한약도 조금 뭐 간단하게 소화가 안 되니까 좀 여러 가지 섞인 건 아니고 간단하게 다려서 먹이고 예, 좀 1, 2년 쉬었더니 다시 2개월에 한 번씩 생리가 왔었어요. 예, 그랬는데 3년 전에 코로나 생기고 또 그때 애 아빠가 많이 다쳐가지고 뭐 심하게 아주 다쳐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런 뒤로 생리가 지금 2년 반 동안 안 나와가지고 예, 코로나도 중간에 걸리더니 또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신장이 나빠졌다고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약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이 나빠졌다고 부모님이 뭐 신장이 안 좋은 사람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네, 지금은 2년 반이 생리 안 나와서 이제 산부인과 가서 그 생리 오는 주사, 호르몬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생리는 지금 8월 달에 아니 7월 달에 한번 치르긴 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생리 호르몬 주사를 그렇게 맞아도 되는 것인지 그냥 맞아야 그 밑에 나올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몇 년이 안 나와도 예, 그 다음에 여기 사타구니 그런데 이렇게 막 도드로그게 뭐가 나와가지고 팬티를 못 입을 정도로 그렇게 가끔 그러는데 그런 것도 왜 그러는지 예.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예. 궁금하고 그래요. 예, 지금 그 병원에서 생리가 2년 반 안 나와서 병원에 가서 왜 그런지 이렇게 선생님한테 혹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네. 다른 이상은 없대요. 아, 예. 아, 그런데 스트레스 참 중요한 거는요. 네. 얘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감기 달고 살고 늘 피곤해하고 네. 좀 뭔가 보통 사람과 달라요. 예. 참 이상하다고. 어렸을 때도 아주 4살까지 단물도 안 받을 정도로 그렇게 뭘 소화를 못 시키고 네. 병원에는 한 달이면 25일을 가서 주사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아팠었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연히 작년에 제가 텔레비를 보다가 얘네 아빠하고 얘하고 증세가 똑같아요. 나갔다 오면 무조건 누워야 되고 쉬는 날에는 계속 3일을 쉰다 하면 3일을 자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긴장하는 그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오전에는 자야 되고 초저녁에 조금 한두 시간 졸다가 새벽 6시,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네.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모르는데 텔레비 보니까 이런 사람 똑같은 증세 있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경정신과 바로 예약을 해가지고 둘이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조용한 ADH 그거래요. 그래가지고 예. 옛날에는 그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밝혀졌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고 얘를 검사를 해보더니 다른 사람보다 긴장도가 3-4배 올라가고 아주 천장을 뚫고 나갔다고 자기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정신과 근무를 해봤지만 이렇게 긴장도가 높은 사람은 처음 봤대요. 네.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누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운동도 시켜보고 하는데 운동 시키면 그냥 당장에 병이 나가지고 한 달 내에 알아야 되고 뭐 걷는 운동부터 해라 해가지고 걷는 운동을 몇 달을 시켜도 치료가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약도 먹여보고 뭐 비위가 약해서 그런다 그런 약도 먹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금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정신과에서 정신과 약 복용하고 있습니까? 네. 예. 지금 작년 12월 21일부터 예. 이제 계속 쭉 먹고 있는데 예. 불구골한 막 거울 묽은 변을 봐요. 그것도 밥을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어야 할 정도로 소화가 안 됐어요. 예,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어머님이요. 네. 지금 병원에서 정신과 약을 먹는데 긴장도가 조금 감소가 된 것 같습니까? 어머님이 볼 때요. 그 약을 먹으면서 처음에 그 약은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약을 아주 순한 아기들 먹는 약으로 바꿨어요. 근데 네. 거기에다가 얘가 잠을 못 자고 불안도도 심으니까 그런 약을 또 먹어요. 정신과 약을.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니까 이제 잠을 제 시간에 자서 일어나니까 좀 살겄다고는 해요. 근데 네. 약을 언젠가 지금 몇 달 먹었는데 언젠가 약이 끊겨가지고 하루 안 먹었더니 거의 밤새도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신과 약은 이제 다음 달에 조금씩 줄여본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네네, 거기는, 예, 그 약은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그렇게 해가면서 그건 치료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생리는 안 나온 게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 네. 경우는 결국 이제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궁에 안 나올 때 자궁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하나 이제 뇌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두 개 다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걸 네. 이제 중간에서 조절하는 게 아까 지금 따님이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우울하고 이제 스트레스가 있으면서 마음에서 그게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 뭐 그 주사제가 뭐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지는 어차피 그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 가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그 긴장도가 풀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심장이 같이 약하고 선천적으로 이제 긴장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화가 좀 되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마음이 조금 더 보호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때 도움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향부자, 네. 예, 근데 감초. 향부자가 이게 소화가 안 되던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향부자를 지금 하나만 해서 먹여본 적 있으세요? 제가요, 예, 그때 저도 그 예민도가 높고 또 예.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약해거든요. 그래서 예, 향부자를 다른 거 넣어도 소화가 안 돼서 향부자 하나만 네. 진짜 보리차보다 더 약하게 달여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되게 예. 소화가 안 되는데 얘가 내 체질이나 비슷해요.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향부자 하나만 넣었을 때하고 다른 약이 넣었을 때 두 번째 제가 두 가지 약을 더 불러드릴 거거든요. 예, 네. 그 다음에 일단 적어보세요. 향부자, 네. 예, 네. 복신, 네. 예, 그 다음에 감초, 네. 예, 그 세 가지를 4g씩 넣으세요. 4g. 예, 4g씩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한 모금씩 해서 그걸 100cc 복용시키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거요? 예, 그러니까 그걸 100cc에서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수시로 네. 조금씩 먹이고 또 다시 100cc를 만들어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수시로 먹이세요. 예, 근데 지금 어머님이 향부자가 소화가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따님을 그렇게 해서 먹이는데 따님이 소화가 안 되면 그때 이제 향부자를 약간 그때는 볶아서 법제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볶아서. 네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법제를 해서 썼는데도 소화가 안 되면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 네. 얘가 약간 팬티에 냉이 살짝씩 묻어요. 심하진 않는데. 네네.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 그 정도는 괜찮고 어차피 지금 그 자궁 쪽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소화기가 약하니까 소화기가 약하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처지면서 여성분들은 또 호르몬 변화에서 뭐 냉이 아주 많으면 이게 문제인데
조금 흐르는 것은 지금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 써도 그건 좀 같이 개선이 될 겁니다. 네, 네, 궁금한 거 고마워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머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리불순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여성분들이 한 번쯤 겪는 게 생리불순일 것 같은데요. 생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생리가 늦어지는 경우는 여성분들의 경우에 보통은 우리 생리는 월경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달의 흐름하고 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달이 금음이 되었다가 보름이 되었다가 그 주기가 28일이기 때문에요. 원래 생리는 28일 주기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체질에 따라서 열이 좀 있거나 혈기가 좀 왕성하고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생리가 한 2, 3일 정도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5일 이상 계속해서 너무 빨라지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생리가 28일 주기로 와야 되는데 30일 주기다, 35일 주기다, 40일 주기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몸이 차서 그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자궁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해봤을 때 이때는 빈혈에 대한 치료를 하면 생리가 조절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몸이 찬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한의원에 가서 자궁이 좀 찬지를 확인을 해서 이때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배에서 핫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손으로 마사지를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하복부 쪽으로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세 번째는 그 생리보다 주기가 자꾸 3, 4일, 4, 5일 조금 더 심해지면 한 달씩 이렇게 건너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자궁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당귀와 청궁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부정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든지 잠자기 전이든지 항상 자신의 맥박수를 체크해보자입니다. 그래서 맥박수를 체크할 때 1분을 안 재어도 괜찮은데요. 50번을 세는 동안에, 50을 세는 동안에 맥박이 중간에 한 번이라도 쉬는지를 꼭 확인을 해서 자신의 이제 심장의 상태, 그 다음에 맥박이 제대로 뛰고 수축했다가 확장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요. 자신의 맥박을 자신의 손으로 꼭 체크하자입니다. 네. 매일 할 수 있는 쉬운 내 심장 건강 체크 방법이 바로 매일 맥박 체크를 하는 것인데요. 맥박 체크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